린치, 27세의 아름답고 똑똑한 소녀는 유명한 사업가 가문에서 자란 외동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런 부유한 딸과는 달리 그녀는 소박하고 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화려한 삶을 자랑하거나 남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명품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간단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으로 자주 등장하며 그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린치에게 인간의 가치는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다. 30세의 응옥두아는 유망한 젊은 사업가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완벽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귀하게 자란 그는 사람을 외모와 가정의 조건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 사랑은 양쪽이 문이 맞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응옥두안이 처음 린치를 만난 곳은 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였다.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즉시 사로잡았다. 비록 린치의 소박한 스타일은 그가 자주 만나는 여성들과는 다르지만 그녀의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섬세함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외모 뒤에 아마도 꽤 부유한 가정 출신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런 호기심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응옥두안으로 하여금 린치를 쫓도록 만들었다. 린치는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그녀는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남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옥두안의 인내와 관심 앞에서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갔다. 응옥두안은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평생 동반자로서 자격이 충분한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린치는 그가 많은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사랑에서 가짜가 많았던 경험이 있는 그녀는 말이나 외모가 진정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응옥두안이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린치는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느끼는 사랑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모나 그가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이상으로 인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응옥두안은 자신감과 기대를 품고 그녀의 가족은 분명히 자신의 가정의 조건과 사회적 계층에 맞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심지어 두 가정이 협력하여 이 관계를 완벽한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주말, 린치와 응옥두안이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응옥두안은 그녀의 부모를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린치가 준비한 시험이었다. 그 시험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시험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다. 차는 작은 골목 앞에서 멈췄다. 응옥두안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가 상상했던 고급스러운 집들은 보이지 않고 대신 오래된 기와집들이 좁은 길을 따라 빽빽이 늘어져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쉬며 침착하려고 애썼고 이곳은 그냥 마을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린치 가족은 다른 곳에 살고 있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린치는 그를 작은 집 앞에 데려갔다. 벽은 얼룩져 있고 지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듯 기울어져 있었다. 마당 안에는 마른 몸매의 햇볕에 그을린 남자가 나무를 패고 있었고
힘들어 보이는 여자가 기름 램프 불빛 아래에서 옷을 기우고 있었다. 그들은 린치가 부모님을 연기시키기 위해 부탁한 사람들이었다. 린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모님을 부르며 눈빛으로 응옥투안의 반응을 살폈다. 응옥투안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작은 집을 살펴봤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는 린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야?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맞아요.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고 이 집이 제 집이에요. 린치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응옥투안은 감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고 이렇게 말했다. 설마 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야? 린치는 그의 눈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은 응옥투안에게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고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집안의 빈곤함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지붕은 낡고 마당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릇과 오래된 물건들로 엉망이 된 식탁이 보였다. 혼란스러움은 점점 불쾌함으로 바뀌었다. 응옥투안은 한 걸음 물러서며 목소리를 딱딱하게 말했다. 너 지금 진짜 말하는 거야? 내 가족이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내 가족이 어떤지 아니? 결혼은 사랑만으로 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아? 린치의 눈에 실망한 표정이 떠오르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응옥투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집과 부모님을 가리키며 경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내 부모님이랑 아는 사람들 알지? 그들은 큰 사업가이고 대기업의 리더야. 이런 가정은 받아들일 수 없어. 솔직히 말할게.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내 부모님이 이렇게 더럽게 나타나면 나는 죽을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 응옥투안, 내가 너무 지나쳤어. 린치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눈물을 참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쏟아져 나왔다. 응옥투안은 그의 분노로 인해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 보였고 그는 옆에 서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거칠게 말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왜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어? 집은 낡고 옷은 찢어졌어. 내가 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린치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상처받은 감정을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응옥투안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말할수록 그의 말에는 더 많은 경멸이 묻어났다. 사실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내성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제 알겠어. 너는 그냥 외면일 뿐이야. 내가 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예쁘지만 그 진실을 덮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너는 나와 어울리지 않으며 너의 가족은 더더욱 그렇다. 응옥투안의 말은 린치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응옥투안.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응옥두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가까운 곳에서 웃으며 말했다. 자격이 없다고? 여기가 내가 시간 낭비할 곳이 아니야. 나는 너가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왔지만 이제 알았어. 미안하지만 린치, 내 가족은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가 말을 마친 후 그는 빠르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을 지나치자 천천히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응옥두아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가 본 것은 정장 차림을 한 키 큰 남자와 우아한 여성 2명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응옥두아는 굳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그 남자에서 아까 본 부모님으로 바뀌었다. 그의 심장은 갑자기 거칠게 뛰기 시작했지만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남자는 계속해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집 재산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응옥두아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무슨 일이죠? 린치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가족은 부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지 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걸 할 수 없으니 나가세요. 응옥두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할 말을 잃었고 모든 것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다. 결국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는 후회와 상실감 속에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응옥두아니 떠난 후 린치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슬펐다. 그 도전 이후의 초기 날들, 응옥두아의 비열한 말과 태도는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부모님과 집을 보고 경멸한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린치는 두 사람의 연애 1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시작할 때 응옥두아는 이상적인 남자였다. 세련되고 성공적이며 그녀에게 항상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관심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기대한 사회적 위치를 맞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의 이미지를 사랑했으며 자신의 기준에 맞는 여성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치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응옥두아의 본질을 너무 빨리 알아챘다고 생각했다. 이번 교훈을 통해 그녀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공감, 존중,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는 결코 그녀를 가정의 조건이나 생활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충격을 받은 후 린치는 한동안 마음을 닫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가족에 모든 집중을 하며 마음을 치유하려 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찾았다. 그런 순간들은 그녀가 아픔을 극복하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가끔 친구들이 그녀의 연애에 대해 물어보면
린치는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바꾸었다. 겉으로는 항상 차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다.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응옥두안처럼 사람이 나타날까봐. 시간이 지나며 아픔은 서서히 사라졌다. 린치는 더 이상 마음을 닫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제 그녀는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다시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편안한 태도는 다른 사업가들과 달리 보통 바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이벤트에 금방 녹아들었다. 그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간 지역에서 온 아이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넘어질까봐 한 소년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했다. 그 모습은 린치를 사로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민의 차이를 느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심과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가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은 린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이벤트가 끝난 며칠 후 민은 린치에게 연락을 주며 다음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그들의 전화통화는 점차 업무 외의 커피 약속으로 바뀌었고 그로부터 그들의 관계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민은 응옥두안과 달리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을 대신해 작은 행동들로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는 항상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가 예전에 공유한 작은 것들, 예를 들면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것, 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는 습관을 기억했다. 매 대화에서 그는 존중과 관심을 보였고 그녀는 안전하고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의 데이트는 매우 소박했다. 민은 그녀를 공원에 데려가 산책을 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자선 행사에 참여하자고 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진실함과 겸손이 묻어났다. 점차적으로 린치는 민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응옥두안에게 배운 교훈은 외면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민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이전에 응옥두안에게 했던 방식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희망했다. 린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을 자신의 가족에게 데려가고 싶었지만 실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른 상황에 놓아두고 싶었다. 그녀는 민을 오래된 집으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 집은 그녀의 가족이 오래전에 소유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의 오래된 직원인 중년 부부에게 부모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그녀는 민이 자신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지 궁금했다. 그는 여전히 자선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그녀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대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응옥두안처럼 자신의 편견을 드러낼까? 린치는 민을 믿고 있지만 이 시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지 않았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이 린치와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을 때 그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신이 나서 심지어 그녀에게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물어보기도 했다. 린치는 미소 지으며 민이 이번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 희망했다.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린치가 민을 가족에게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날은 가벼운 햇살이 비추는 날, 시골 아침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맑은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린치와 민이 타고 있는 차는 작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양쪽에는 넓게 펼쳐진 들판이 보였다. 민은 주변 풍경을 집중해서 바라보았고 아무런 이상한 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린치가 여기가 내 고향이야. 여기서 자랐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의 반응을 조용히 살펴보고 있었다. 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매우 기대하며 말했다. 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그분들도 너처럼 훌륭한 분들이시겠지. 차가 낡고 기울어진 지붕과 얼룩진 벽을 가진 작은 집 앞에 멈췄을 때 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집을 한번 둘러봤다. 마당에는 몇 개의 채소밭과 작은 우물, 그리고 벽 구석에 세운 오래된 자전거가 보였다. 그 집 안에서는 린치의 부모님, 오랫동안 그녀의 가족을 도왔던 중년의 부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린치의 부모님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다. 린치는 조용히 민에게 손을 잡으며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았다. 민은 다가가서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린치의 아버지는 중년의 남자로 굳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린치가 자주 말하던 분이군요. 집에 들어오세요. 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벽, 간단한 가구들, 그리고 작은 제단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민은 전혀 불쾌하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고 부드럽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두 분은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일은 많이 힘드세요? 어머니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거운 일을 하려면 예전처럼 쉽게 할 수 없어요.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진심 어린 공감을 담아 말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시면 많이 지치실 텐데요. 만약 아버지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대화 중 아버지가 지붕이 새서 수리가 안 된 이야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자 민은 즉시 제안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라가서 지붕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린치는 놀라며 지켜보았다. 민은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리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붕에 올라갔다. 민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계속했다.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붕 수리가 끝난 후 민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으면서도 웃으며 말했다. 진짜 시골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네요. 아버지에게 배워야 할 게 많네요. 린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이전의 응옥투항과는 달리
민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진심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오후, 민이 마당 구석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 가짜 어머니가 실수로 더러운 물을 민에게 쏟았다. 민은 깜짝 놀랐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서 있던 자리라서 그런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옆에 있던 수건으로 몸을 닦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일을 했다. 가짜 어머니는 몰래 린치를 바라보며 민을 칭찬하고 싶어 했다. 린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와 가족을 아끼고 계산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린치와 민,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님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민은 자신이 물을 길고 풀을 뽑은 이야기들을 농담처럼 말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린치는 조용히 민을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가득 느꼈다. 그는 시험을 넘어서 그녀에게 진심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가 하는 모든 작은 행동에서 진실함을 느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린치는 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린치가 말했다. 민은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저는 별거 한 게 없어요. 그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린치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가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집 마당에 비추었다. 민은 린치의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물을 길고 채소를 따는 일을 도왔다. 그는 전혀 피곤하거나 귀찮은 기색 없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을 보며 린치는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린치는 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 씨, 얘기할 게 있어요. 민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의심은 없었다. 린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와 마주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어제 만난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가 가족과 함께 설정한 테스트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요. 방 안은 순간 정적이 흐렸다. 민은 잠시 놀랐지만 금세 가볍게 웃었다. 그렇군요. 조금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린치는 사과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적인 것들 때문에 사랑하는지요. 린치의 가짜 부모님은 그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민 씨, 저희는 당신이 저희를 이렇게 잘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비록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로 보였을지라도요. 민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린치와 가짜 부모님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시험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를 더 잘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집 지붕을 고치거나 물을 나르는 일이 이렇게 평온함을 주다니 생각도 못했어요. 민의 말에 린치는 목이 막혔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당신을 가정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그 자체로 사랑해요. 당신의 진실함, 똑똑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요. 민은 린치의 손을 잡으며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지만 감동적이었다. 당신이 대저택에서 살든 작은 집에서 살든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맞서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린의 말은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린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린치는 민을 실제 부모님에게 데려갔다. 그 대저택은 넓은 정원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잠시 놀랐지만 금세 침착하게 린치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린치의 부모님은 모든 일을 듣고 있었다. 민이 그들에게 인사할 때 그들의 눈빛은 감사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린치의 아버지, 단정하고 권위 있는 남자는 민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원, 내가 우리를 정말 감동시켰다. 내가 한 일들은 단순히 우리 딸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했던 것들인데 그런 걸 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민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린치를 사랑하면 그녀의 가족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린치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린치는 정말 행운이에요. 우리는 그녀가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을 찾기를 바랐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되돌려 받은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는 웃음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찬 분위기였다. 민은 공식적으로 린치의 가족에 의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린치는 그를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과거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그녀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은 린치를 방으로 데려다 주며 속삭였다. 내가 나를 시험한 것에 대해 고마워. 덕분에 나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는 약속했다. 나는 항상 너를 위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린치는 미소 지으며 마음속에 믿음과 희망이 가득 찼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향한 여정의 시작임을 알았다. 린치와 민의 결혼식은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행복으로 가득 찬 분위기에서 열렸다. 비록 린치의 가족이 도시 최고의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녀와 민은 가족이 있는 집에서 결혼식을 열기로 했다. 그 집은 그들이 함께 만든 수많은 사랑의 기억이 담긴 곳이었다. 그날 아침, 민은 일찍 일어나 린치의 부모님과 함께 아침 준비를 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리고 물을 나르고 텐트를 세우고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간단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사람과 대화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은 심지어 물건이 떨어진 곳을 구부려서 주우며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에게 쌓인 접시들을 나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린치의 부모님 옆에서 채소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민의 모습은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 린치의 가족의 오랜 친구는 감동을 숨기지 못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위가 정말 착하네요. 정말로 당신 딸을 사랑하고 가족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린치는 멀리서 민을 바라보며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은 단순히 평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린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의 손을 잡고 간소하게 장식된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하얀 국화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둘이 결혼 서약을 할 때 민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항상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은 망설임 없이 음식을 손님들에게 나르며 온화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모두와 기쁘게 대화하며 시댁에서 온 손님들과의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민은 린치의 부모님과 함께 남아 정리 작업을 했다. 그는 의자와 테이블을 옮기며 지친 기색 없이 일했다. 린치의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는 정말 잘했어. 우리 딸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존중해줘서 고맙다. 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녀를 훌륭한 여성으로 키워주셨기에 저도 그런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린치와 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관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그들은 사랑이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민의 진심과 존중은 그가 시련을 넘어서며 린치와 함께하는 길을 튼튼히 쌓게 만들었다. 가족에 대한 존중은 지속적인 사랑의 기반입니다. 민은 린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사랑하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환경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인류애와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민이 하는 일들은 과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작은 집 안에 불빛이 꺼졌을 때 린치는 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항상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선택했어.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자. 이 이야기는 물질적 기반 위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랑으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일시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서로 나누는 마음 속에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랑, 인류애, 그리고 삶에서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은 의미와 교훈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귀한 교훈, 그리고 의미 있는 휴식 시간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